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어떤 사람이 일론 머스크에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 나머지를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다 라고 트윗을 올렸고, 일론 머스크는 정말이다 라고 댓글을 달면서 비트코인 매각 의혹을 인정한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트윗으로 인해 일론 머스크를 욕하는 사람이 많아진 탓인지 일론 머스크는 반나절 만에 테슬라는 그 어떤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다 라고 해명하면서 일시적인 가격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봉 차트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주황색 선인 22평선을 이탈 마감해주면서 중장기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도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 매도 물량은 모두 기관들이 받아먹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 상승장은 최근 있었던 상승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비트코인이 주황색 선인 22평선을 이탈 마감했다는 것이겠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주봉으로 봤을 때 22평선을 이탈 마감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22평선 이탈 마감 시 하락에 주의해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때처럼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 뒤에 22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을 주봉 차트로 봤을 때 반등이 나올 경우 주황색 선인 22평선을 완벽하게 돌파해 주면서 이번 주 주봉 캔들이 22평선 위에서 마감해 줘야만 중장기적인 큰 하락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22평선 위로 마감해주지 못한다면 예전처럼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엔 굉장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경우 개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먹는 것은 미국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기관들이 모두 매수할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게 되면 스페인 증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기관 접근을 허용했다는 소식을 볼 수 있었고, 독일까지도 운용 자산의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기관들의 자금도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전망인데요. 이 말은 결국 하락장이 오더라도 기관들의 매집이 끝나면 다음 상승장 때는 올해 보여준 상승세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 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웬만하면 홀딩하시거나 하락에 꾸준히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하락장을 버틸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단기적인 대응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일봉 차트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등해주는 지점이 이전 저항대였던 42,000달러가 될지, 주요 매물대가 쌓여있는 30,000달러 후반이 될지, 아니면 테슬라에서 매집을 진행했던 30,000달러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2시 33분에 올라온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소넨샤가 올린 트윗을 보게 되면 누군가 내가 더 많은 코인을 사는 것을 막고 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한마디로 그레이스케일 CEO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42,000달러 부근에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글을 올렸을 당시의 차트를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정확히 42,000달러의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2,000달러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다가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 46,000달러를 돌파하는지 확인한 뒤에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46,000달러 위로 회복이 나와주지 못한다면 최대 30,0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 참고하셔서 일단 관망하시다가 46,000달러 위로 회복이 나오지 못한다면 절반 정도는 현금 비중 늘리시고 빠른 시일 내로 46,000달러 위로 회복이 나올 경우 다시 매수해서 추가 상승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손절 라인 42,000달러를 종가사 이탈 마감 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레이스케일 CEO가
42,000달러에 매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고 42,000달러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갖고 해당 자리에 매수하는 것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46,000달러를 완벽하게 돌파할 경우에만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은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락이 나올 경우 이런 하락 구간에 꾸준히 매수하시면 된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아마 많은 기관들도 하락장이 올 경우엔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구간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다면 다음 상승장 때 큰 수익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가상 46,000달러 혹은 42,000달러를 이탈 마감할 경우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다시 46,000달러를 돌파할 경우 매수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단기 하락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 해당 자리에 있을 때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으로 가격 하락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하실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1선 부근으로 가격 하락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손절 없이 꾸준히 매수하실 분들만 접근하시길 바라고 단기 투자는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알트코인으로 투자하실 것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와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 120일 이평선 부근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S&P 500 지수도 60일 이평선 부근의 지지, 그리고 다우 지수도 20일 이평선 부근의 지지를 받으며 다시 회복해 주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도 1.6%대에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횡보가 나와주거나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 나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영향으로 인해 단기 하락이 나와주게 되었는데요. 기관들은 오히려 하락에 더 많이 매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수 기회라는 점 참고하셔서 물리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생활에 필요한 필수 자금이 아니라면 홀딩 하시거나 꾸준히 매수하셔서 다음 상승장 때 큰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 8천억 달러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1조 달러 수준으로 상승해 줄 것이고 2조 달러는 물론 10조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일부 투자금은 단기 투자로, 일부는 장기 투자로 저축하듯이 꾸준히 사 모으셔서 최소 10배 이상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펜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